계속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증감 연산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증감 연산자는 기본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연산자가 많은 거냐면 제가 x라는 변수를 주고 여기다가 5를 지금 저장을 시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x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D개를 붙여줄 거예요. 뿔뿔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x 값을 1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얘를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증감 연산자의 플러스 기호는 지금처럼 어떤 변수의 뒤에 올 수도 있지만요.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똑같아요. x의 값을 1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x 값을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5였다가 1 증가돼서 6, 또 1 증가돼서 7이 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x 값이 7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증감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를 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무슨 말이냐? x 값을 1 감소시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 기호가 두 개를 붙는데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곱하기가 오거나 마이너스가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더하기 혹은 빼기 연산자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진행했을 때는 여기가 x가 7이었죠? 7에서 1 빼고 또 1 빼기 때문에 현재 x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때는 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자는요, 다른 연산자랑 쓸 때 조금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번에는 변수를 좀 새로 만들게요. 밸류라고 할까요? 밸류라고 할까요? 자, 밸류에 제가 10을 저장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고쳐볼게요. int result는 뿔뿔 value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뿔뿔 valu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산자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얘도 연산자고 대입 연산자, 얘도 증감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층 연산을 할 때도 더하기랑 곱하기 같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잖아요. 그런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 대입 연산자, 우측의 값을 왼쪽에 저장시키고 대입시키는 이 대입 연산자는 거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다라고 치면은 먼저 value를 1 증가시키는 증감 연산자를 먼저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value가 10이었기 때문에 11이 되겠죠. 그래서 result가 1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의 result는 11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적어 볼 건데 여기다가는 제가 value 뿔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 거 오타가 났었네요. 오타가 났었네. 자, 지금 현재 result는 자, 줄여서 볼게요. 현재 이 result는 11이었고요. 원래 value도 10이었다가 밑에서 value를 1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value도 11입니다. value도 11입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예상대로라면 value에서 1을 증가시킨 값을 다시 result에 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 코드상으로는 38번째 38번째 코드를 실행할 당시에
실행 후에 밸류가 11이었어요. 그럼 밸류가 11에서 1 증가되면은 12가 될 거고, 그러면 리졸트가 12가 되는 게 맞죠? 자,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문이겠죠? 시켜보시면 밸류가 리졸트가 12가 아니라 11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자,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밸류가 그럼 무슨 값인지 밸류도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을 하게 되면 리졸트는 11이 나오고요. 밸류는 12가 나옵니다. 조금 특이하게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앞이나 뒤나 둘 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앞이나 뒤에 올 때 1을 증가시키는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1을 언제 증가시킬지에 대한 그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증감 연산자를 단독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앞, 뒤에 어디에 붙어 있던지 간에 그냥 1을 증가시키고 마는데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지금은 연산자가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줄에 증감 연산자만 쓴 게 아니라 지금은 증감 연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쓰고 있죠.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1을 증가시키는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이 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줄을 보시면 일단은 증감 연산자가 있고요. 이 증감 연산자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명령어들과 지금 함께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럴 때 만약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변수명 앞에 붙어 있으면 이때는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1을 먼저 증가시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증감 연산자를 제일 먼저 실행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원래 밸류가 10이었습니다. 10인 상태에서 다음 줄을 해석을 할 건데 증감 연산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증감 연산자의 플러스 기호는 변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먼저 1을 가장 먼저 증가를 시킵니다. 원래 10이었기 때문에 1을 증가시키면 밸류가 11이 되겠죠. 이 11이 된 상태의 값을 리졸트한테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밸류도 11, 리졸트도 11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증감 연산자가 사용이 됐는데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명령어랑 지금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증감 연산자가 지금 변수명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1을 증가시키는 그 기능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뒤에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리졸트는 11, 밸류는 11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라면 얘를 1 증가시켜서 12가 돼야 되지만 1 증가시키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밸류가 11인 상태에서 그 값을 리졸트에 먼저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졸트는 11이에요. 자, 이 기능이 끝났죠? 모든 기능이 끝나면 그래서의 밸류를 1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되면 밸류에는 1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자, 한 번 더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Z라는 변수 주고 똑같이 10 넣어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출력만 해보겠습니다. 출력할 건데 뿔뿔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면 얼마 나올까요? 위에 거랑 좀 간격을 띄워놓고 할게요. 자, 이거 해석하면 얘도
증감 연산자가 있죠. 그런데 얘만 한 줄에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명령어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증감 연산자 현재는 변수명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얘를 1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출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출력이 11이 될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11 나오죠? 11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G를 1 플러스 시키는 증감 연산자를 사용을 했지만 변수명 뒤에다 넣었죠. 이거 실행하면 G는 11이 나옵니다. G는 11이 나옵니다. 자, 윗줄에서 이 G가 11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플러스를 먼저 하기 전에 나머지 명령어인 출력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11인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이 돼버리고요. 이 한 줄의 명령어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G에는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윗줄에서 11을 출력하고 나서 마지막에 1 증가시키는 기능은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2가 출력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감 연산자가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 붙어 있던 뒤에 붙어 있던 해당하는 값을 1 증가 혹은 1 감소시키는 내용은 같은데, 얘가 단독으로 쓰이냐 혹은 다른 명령어랑 같이 쓰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 증가시키는 기능의 순서를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주의를 한번 요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모든 연산자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자바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아셔야 되는 내용들로만 제가 연산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도 짧게 이 연산자들이 여러 개 같이 복합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고 연산자에 대한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